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상장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지만 출발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세 종목이 동시 상장한 영향일지 수급이 갑자기 훅 꺾인 것인지는 내일 단독 상장을 하게 되는 SOS랩의 성과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OS랩 상장일의 체크포인트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그리고 산업안전 등등에 쓰이는 라이다를 제조하는 회사였고요. 공모가는 11,500원, 한국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최종적인 확약 비율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수요 예측대에는 4.19%밖에 안 됐는데 배정 후에 24.02%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6개월의 비중이 14.94% 가장 높고요. 그 다음 3개월이 7.95%로 좀 장기 확약의 비중이 높다는 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약이 20%대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주식 총수의 27.67% 정도가 되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558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가볍지 않고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도 아닌 딱 그냥 보통 정도의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66.2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18.30%, 일반 청약자 10.31% 순서입니다. 외국 기관은 5.20% 정도. 그래서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중요할 텐데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1% 이상 주주와 벤처금융 그리고 전문 투자자, 1% 미만 기타 주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벤처금융의 지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투자 단가는 10원, 236원, 2394원, 5199원, 8500원 요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모가인 11,500원보다는 다 낮은 가격에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한중 NCS처럼요. 초반에 뭔가 기존 주주들이나 공모 주주들 다 털고 나서 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좀 기존 주주 때문에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미 행사해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들의 행사 가격은 액면 분할을 반영을 했을 때 2,394원, 10원, 5,199원 이렇습니다. 공모가보다 현저히 낮죠. 그리고 플러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114만 340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19만 5,860주만 즉시 행사가 가능하고 유통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은 24.02%, 유통 가능 물량은 27.67%,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중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66%나 됐습니다. 그들의 투자 단가는 다 공모가보다 저렴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58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16억 원. 최근 종목들 중에서는 그냥 보통 정도의 사이즈다. 그래서 우선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500억 원대인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오스 테크놀로지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동인기현, 에이징랜드, 큐로셀. 근데 이때는 수급이 좀 별로였고 동인기현과 큐로셀은 수요 예측 결과도 별로였어서 적절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시오스 테크놀로지 정도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초가 더블 정도에서 출발해서 고가 112%, 스펙 2개와 동시 상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오스는 좀 자기 몫을 해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증시에 상장했던 자율주행 센서 관련주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퓨런티어, 넥스트칩 요 정도가 있는데 가벼웠던 스마트 레이더와 퓨런티어는 상장일에 더블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수급이 조금 안 좋았고 유통 가능 금액이 751억 원, 다소 무거웠던 넥스트 칩은 고가 기준으로 44%,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SOS랩의 유통시총 558억 원은 넥스트 칩보다는 가볍고 스마트 레이더나 퓨런티어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요 사이 정도로 대충의 기대 수익률을 좀 참고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오늘의 가격은 29,200원. 공모가보다 무려 154%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수급이 좋았다 보니까, 상장일의 성과도 좋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주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수급이 여전히 좋은 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밀어 올릴 수도 있겠는데 내일 봐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지난주까지만 해도 노브랜드 이후에 수급이 확실히 살아났다. 이럴 때는 무지성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의 세 종목이 생각보다 너무 못 갔거든요. 미래에셋 비전스펙 6호를 제외하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한중 NCS가 그나마 시초가보다는 장중에 더 높은 고점을 형성했다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 고점마저도 코넥스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인 55,000원을 넘어서지는 못했고요. 결국에 또 흘러내리는 차트로 끝났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약해진 게 맞다고 하면 기대치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 이게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특수성과 세 종목 동시 상장이 겹쳐서 더 그랬던 것인지 그 부분은 내일 SOS랩의 단독 상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정리를 하면 공모주로서 조건은 그냥저냥 보통의 수준이고요. 단독 상장이라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관련주들의 과거 성과, 장외 시세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80%에서 120%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오늘 종목들의 성과가 마음에 콱 걸리기 때문에요. 한중 NCS가 코넥스 이전이고 동시상장의 영향으로 힘을 못 썼던 것인지 수급이 전체적으로 꺾인 것인지 확인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내일은 더더욱이 장전의 동시효과를 보면서 목표가를 좀 수정해 봐야겠습니다. 혹시나 시초가가 더블 근처에서 출발이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0% 미만으로 출발한다면 그것은 목표치에 너무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블 근처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전략을 수정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SOS랩의 상장 라이브로 일찌감치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